밑에 있는 논증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지문이에요. 됐죠? 이건 좋은 지문입니다.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이 논증은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귀납 논증이라든지 연역 논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19번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에 지금 오답률이 조금 있어요. 됐죠? 이걸 좀 정확히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하여튼 오늘 1회 끝나고 다음 시간에 2회 할 때는 제발 좀 문제 풀 때 시간 딱 재고 집중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서 예습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와서 내가 수업 들으면서 문제점을 싹 해결하고 가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선생님 과제물 주는 거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등급이 올라간단 말이야. 알았죠? 그냥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어가지고는 등급 상승은 힘들어. 됐지? 그 밑에 봐봐. 자, 논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논증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으로 나눌 수 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은 논증을 구성하는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따라 구분된다.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밑줄. 귀납 논증에서 전제가 결론의 근거를 제공하기는 하나 결정적인 근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개연적인 근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이와 달리 연역 논증에서는 전제가 결정적 근거를 결론에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연역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논리적인 필연성이나 확실성을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되는 논증이 연역 논증이다. 따라서 밑줄 거 연역 논증에서 만약에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뭐 한 거지? 첫 번째 문단은 뭐 한 거야? 대조한 겁니다. 알았죠? 뭐하고 뭐에 대해서? 귀납 논증과 됐죠? 연역 논증에 대해서 대조했다. 근데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라는 건 알 수 있죠. 그죠? 이해됐지? 이거는 이제 전제하고 결론이 있어요. 전제하고 결론이 있는데, 이 전제는, 나 봐봐. 이 전제는 그냥 결론을 뭐 하는? 결론을 보완하는 개연적인 근거고, 알았죠? 연역 논증에서 전제는 결론이 성립하는데 필연적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봐. 둘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죠? 이와 같은 연역 논증의 특성을 통해 연역 논증을 평가할 때 우선 형식적으로 결론이 전제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를 따져야 한다. 이해됐지? 형식적으로 결론이 전제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즉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논증이 전제가 모두 참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즉 논증이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를 평가해야 돼. 이처럼 밑줄 거 연역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됐죠? 이게 가장 핵심인 화제죠. 그러니까 연역 논증에서는 두 가지 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돼. 무슨 성과? 타당성과 무슨 성이 평가되어야 된다? 건전성이 평가되어야 된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이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게 핵심이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연역 논증의 타당한 논증을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전제가 결론의 참을 확실히 뭐 해주면 된다? 보장해주면 타당한 겁니다. 알았죠? 타당하다는 건 이거야. 전제가 알았죠? 결론이 있어. 됐죠? 이 전제가 결론을 보장해줘야 된다. 얘가 참이면, 알았죠? 반드시 결론의 참도 이 전제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연역 논증의 타당성이야.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를 또 이해해봅시다. 정확하게 읽어야 돼. 밑에 연역 논증에서 전제가 참이 결론의 참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때, 됐죠? 우리는 타당한 논증.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연역 논증을 부당한 논증. 연역 논증은 결론의 내용이 전제 속에 이미 모두 들어있거나 혹은 암암리에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논증인데 실제로 그런 연역 논증은 타당하고 그렇지 못한 연역 논증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타당하다 부당하다는 귀납 논증이 아닌 어디에만 쓴다? 연역 논증에만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 됐죠? 글을 정확히 보란 말이야. 글을. 이해됐죠? 국어는 여러분 집중력이야. 집중력. 내가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지문 읽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실수하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2달 동안 나봐. 수능 때까지 항상 지문이나 문제를 접할 때 뭐 하는 연습을 해? 집중하는 연습을 해. 그래야지 수능 때
오답이 없어요. 됐죠? 실수를 안 한다는 거야. 밑에 다음에 예를 살펴보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연역론증이야. 알았죠? 모든 말은 귀가 셋이다. 이 동물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 동물은 귀가 셋이다. 어떤 사람은 동물이다. 어떤 동물은 땅 위에 산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땅 위에 산다. 세 가지의 연역론증이 있다. 예를 잘 들었어요. 밑에 가와나는 만약에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의 참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냐 안 되니? 보장된대잖아, 얘들아. 보장된대. 그럼 무슨 논증이다, 이게? 타당한 논증이다. 됐죠? 근데 밑에 있는 거, 즉 타당한 연역 논증이다. 그러나 다의 경우에는 전제를 모두 참이라고 가정할 때 그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참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오케이? 야, 봐봐. 전제가 참인데도 결론이 참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우리는 이건 부당한 논증이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잘 봐. 밑에 이처럼 전제가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되는 일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쩌면 이 논의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에서 첫 번째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하고 더군다나 그로부터 그 결론을 참이라고 도출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또 다는 나에 비해서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긴 언뜻 보아도 나의 결론이 참이 아니므로 뭔가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제와 결론이 참이어야만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은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가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이해되지? 나봐. 그러면 가는 전제가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그러니까 결론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타당한 논증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죠? 나 같은 경우는 전제가 뭐죠? 전제가 거짓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결론도 뭐가 돼버렸죠? 거짓이 돼버렸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제가 결론에 필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러면 타당한 논증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밑에 다의 경우는 전제가 참인데, 알았죠? 뒤에 있는 결론은 뭐가 되죠? 거짓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결론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됐죠? 이러면 얘는 부당한 논증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야 돼요. 밑에 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 논증의 타당성 또는 부당성과 전제와 결론의 진리값 간의 관계는 다음 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참 가능, 참 거짓 불가능, 거짓 참 가능, 거짓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 표를 그대로 보라면 표를.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밑에 명제는 어떤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다. 그런데 그 주장의 내용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이처럼 참과 거짓은 명제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명제들로 구성된 논증에서 참과 거짓은 전제와 결론에 적용되는 것이지 결코 논증 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증에는 참 거짓이 없는 거야. 나봐. 이 전제가 참이냐 결론이 참이냐는 명제에 대해서는 참과 거짓을 얘기할 수 있지만 논증 자체에 대해서는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일반적으로 논증의 타당성은 논증을 구성하는 명제들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와 무관하다. 그런데 오로지 전제가 참인 한 가지 경우에만 전제와 결론의 실제 진리값이 논증의 타당성과 관계가 있다. 만약에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연역 논증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당한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필연적으로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보장해 줘야 돼요. 됐지? 그래야지 타당한 논증입니다. 이처럼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지지관계, 구조, 형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전제나 결론의 참, 거짓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았죠? 형식이 중요한 거야, 형식이. 나봐. 야, 얘가 참이면 결론의 참이 반드시 뭐 돼야 된다? 보장돼야 됩니다. 이게 타당한 논증이다. 얘가 거짓이면 반드시 결론의 거짓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게 타당한 논증입니다. 근데 얘가 참인데 결론의 참이 보장되지 않았죠? 됐죠? 그럼 이건 부당한 논증입니다. 오케이? 이해된 거죠? 그 밑에 있는 거 마지막 거. 그러면 한편 어떤 연역 논증이 건전한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평가합니다. 밑줄 거다.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도 참,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 됐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무슨 논증이다. 건전한 논증이다. 이해됐죠? 오케이? 오케이? 됐죠? 나봐. 그러면 얘는 건전성이 있니 없니? 있죠? 얘 건전성이 있니 없니? 없죠? 전제가 거짓 아닙니까? 맞죠? 얘 건전성이 있니 없니? 없죠? 참인데 참이 안 나왔죠? 그죠? 그럼 얘는 건전한 논증. 얘는 아니다. 됐죠? 요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문학을 잘하려면 배경 지식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지금부터는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아. 지금은. 알았죠? 내가 무슨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틀렸다. 이 배경 지식이 문제 풀 때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내가 논증에 대해서 알아. 알았죠? 아는 학생, 연역 추론을 알아. 알았죠? 아는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지문을 읽다 보면, 알았죠? 지문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 문학이 대표적으로 그게 많은 거예요. 문학을 읽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지문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버리면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이게. 가끔 학생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선생님, 나 A라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게 답이 아닙니까? 이건 곤란한 공부예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무조건 주어진 지문 안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됐지? 뒤로 넘겨 볼까요? 그럼 16번 문제는 5번이 답이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건 이거 맞죠? 이거 연역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냐. 됐죠? 5번입니다. 17번 문제,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연역 논증은 귀납 논증과 달리 밑줄과 참인 전제로부터 결론이 참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게 연역 논증이다. 오케이! 문제될 게 없잖아, 이게. 됐죠? 1번이 답이었습니다. 이해되죠, 이거? 이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이 앞부분에서 읽어야지, 앞부분에서. 그죠? 귀납 논증은 전제가 그냥 개연적인 근거지만, 알았죠? 연역 논증에서 전제는 반드시 결론의 참을 도출하는 필연적인 근거다. 1번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가나 다는 모두 아니지. 나다는 아닙니다. 이해됐죠? 나다는 건전한 논증이 아닙니다. 가나다 모두 건전하지 않다. 아닙니다. 가는 건전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이해됐죠? 가는 건전한 논증이고 나다는 건전하지 않다. 답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제? 선생님 말은 이해되죠? 한 번에 풀리죠? 이해됐죠? 밑에 있는 거, 가, 나는 건전, 이건 다 의미가 없다. 됐지?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전한 논증은 평가할 때 두 가지 평가를 한다. 건전한 논증은 뭐 한다? 두 가지 평가를 한다. 알았죠? 하나는 전제가 결론을 반드시 도출하는데 필연적이어야 되고, 알았죠? 전제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해된 거지, 이제? 됐지? 19번 문제는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 모든 개는 깃털을 가지고 있다.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맞죠? 아니, 개새끼가 무슨 깃털이 있습니까? 됐죠? 그리고 밑에 모든 새는 개다.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러므로 모든 새는 깃털을 가지고 있다. 이건 참이죠. 오케이?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짓인데 참이 나왔어요. 이거하고 밑에 있는 거, 만약 로미오가 암살되었다면 그는 죽었을 거야. 참. 됐죠? 그 다음에 밑에 희곡에서 로미오는 죽어. 참. 됐죠? 밑줄 거. 그러므로 그는 암살되었다. 밑줄 거짓.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1번은 뭐라고 보면 돼? 1번은 거짓 전제에서 참이 나온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2번은 뭐라고 봐야 돼? 참 전제에서 거짓이 나온 겁니다. 됐죠? 우리가 부당한 논증이라고 하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이거죠, 이거죠. 됐죠? 밑에 있는 거, 소금은 염소를 포함하고 있다. 바닷물은 소금을 포함한다. 참. 됐죠? 이렇게 보시면 참. 오케이? 참. 혼동하시면 안 돼. 됐죠? 4번이 문제인데 모든 새는 풀이를 가지고 있다. 참. 모든 고양이는 새다. 거짓. 그러니까 전제 일부가 뭐다? 거짓입니다. 알았죠? 거짓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결론도 뭐가 된 거예요? 거짓이 된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논증의 가장 대표적인 건 딱 하나만. 지문에 있잖아요. 지문에 나봐.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뭐가 아닌 경우? 참이 아닌 경우. 이게 부당한 논증이다. 답은 2번이다. 이해됐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기억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죠? 이건 표를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20번 문제는 2번이 답이었어요.